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컴퓨터 마우스는 단지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연과의 거리를 좁힐 마지막 기회였다.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12층에 위치한 그들의 공유 주거 공간은 늘 차가웠다. 태연의 무심한 눈빛. 짧고 날카로운 대답. 그리고 이어폰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 민재는 그 모든 것에 익숙해졌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차가운 공기를 견딜 수 없었다. 태연아. 이거 써볼래? 민재가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화면을 응시한 채 대답했다. 내 거 멀쩡해. 단호한 거절. 민재의 심장이 쿡 찔렸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거 좀 특별한 거야. 내가 직접 커스텀했거든. 그의 말에 태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처음으로 호기심이 엿보였다. 민재와 태연은 6개월 전 우연히 룸메이트로 만나게 되었다. 민재는 26세. 따뜻하고 열정적인 성격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렸고 늘 웃음으로 공간을 채웠다. 반면 태연은 23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재는 태연의 차가운 태도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깊은 눈빛과 가끔씩 보이는 미소에 끌리기 시작했다. 태연은 민재의 밝은 에너지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가 신경 쓰였다. 그들의 아파트는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은 화려했지만 방 안은 늘 조용했다. 민재는 태연이 좋아할 만한 것을 찾으려 노력했다. 커피를 내려놓거나 좋아할 만한 책을 추천하거나 심지어 태연이 좋아하는 인디 음악을 틀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태연은 언제나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민재는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마우스는 민재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선물이었다. 태연이 늘 사용하는 낡은 마우스를 보고 그는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었다. 직접 LED를 달고 버튼을 부드럽게 조정하고 태연이 좋아할 만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꾸몄다. 민재는 그 마우스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달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태연은 여전히 무심했다. 커스텀. 뭐가 다르다는 거지? 태연이 마우스를 받아들며 물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직접 써보면 알 거야. 태연이 마우스를 연결하고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작은 애니메이션이 떴다. 민재가 몰래 심어둔 코드였다. 화면에는 태연. 우리 좀 더 가까워질까?
나는 문구가 떠올랐다. 태연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민재를 쳐다봤고, 민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너 이게 뭐야?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껍질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태연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열었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점으로 여겼다. 태연은 그런 환경에서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민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태연의 차가운 태도가 방어기제였음을 깨달았다. 너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 숨으려고 해? 민재의 질문에 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태연이 마우스를 책상 위에 올려둔 것을 보았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거대한 희망이었다. 그는 태연이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태연의 전 남자친구 혁수가 나타났다. 혁수는 태연의 대학 동기였고 그들의 관계는 복잡했다. 혁수는 태연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했고 민재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태연아, 나 없이 너 괜찮은 척하지 마. 혁수의 말에 태연은 침묵했다. 민재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민재는 태연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태연은 더 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태연의 마음을 열기 위해 더 노력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태연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심지어 태연의 연구를 도와주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했다. 태연은 그런 민재를 보며 조금씩 흔들렸다. 그의 차가운 껍질 아래 따뜻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민재는 매일 밤 태연의 방 앞을 서성였다.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키보드 소리, 가끔씩 들리는 한숨. 그는 태연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혁수의 등장 이후 태연은 더 조용해졌다. 민재는 그 침묵이 자신을 밀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태연이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태연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숨겨진 갈망, 그리고 두려움. 한 주 뒤, 민재는 용기를 냈다. 그는 태연이 좋아할 만한 만화를 사와서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민재의 말에 태연은 고개를 들었다. 왜 자꾸 이런 거 해? 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의 손은 만화를 향해 뻗어갔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네가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날 밤 태연은 민재를 거실로 불렀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너한테 마음이 가니까.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서 터져나왔다. 태연은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너 같은 사람이라서야. 태연은 민재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혁수랑 아직 정리 안 됐어.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태연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혁수가 태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직감했다. 말해줘. 태연아. 무슨 일 있었어?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혁수는 태연의 첫사랑이었다. 그들은 대학 1학년 때 만났고 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혁수는 태연의 감정을 이용했다. 그는 태연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관계를 비밀로 유지했다. 태연은 그 비밀 속에서 점점 더 작아졌다. 결국 혁수는 태연을 떠났고 태연은 자신을 탓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다. 민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너 잘못 아니야. 태연아. 민재의 말에 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후 민재와 태연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태연은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민재의 작은 행동들에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민재가 만든 아침 식사, 함께 본 영화, 그리고 밤늦게 나눈 대화. 그 모든 것이 태연의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혁수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그는 태연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가끔씩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렸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했다. 그는 태연을 잃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태연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민재는 태연의 손을 잡고 싶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태연의 손을 살짝 스쳤다. 태연은 놀란 듯 손을 빼냈지만 민재를 쳐다보는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너 진짜 끈질기다. 태연이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너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날 밤 태연은 민재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민재는 그의 열정을 보며 놀랐다. 태연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민재는 그 순간 태연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혁수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태연의 연구실 앞에서였다. 혁수는 태연에게 사과하며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태연아. 이번엔 다를 거야. 민재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터질 듯했다. 태연은 혁수를 밀어냈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렸다. 민재는 태연이 아직 혁수를 완전히 잊지 못했음을 알았다. 그는 태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 아직 그를 사랑해. 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절망 속에서도 태연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태연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했다. 그는 태연의 연구를 돕기 위해 디자인 작업을 병행했고 태연이 좋아하는 카페로 데려갔다. 태연은 민재의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혁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태연에게 끊임없이 연락했고 민재와 태연의 관계를 방해했다. 민재는 점점 지쳐갔다. 그는 태연에게 물었다. 나 너한테 뭐야? 태연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했다. 민재는 태연의 따뜻함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는 태연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기울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혁수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태연의 포옹은 민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혁수의 존재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위협했다. 어느 날, 혁수는 민재를 찾아왔다. 태연은 내 거야. 너 따위가 끼어들 곳 없어.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도 단호하게 대답했다. 태연은 누구의 것도 아니야. 그는 자기 자신을 선택할 거야. 민재는 태연에게 혁수의 방문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태연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태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민재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혁수의 메시지에 답장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태연을 압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태연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랐다. 한편 태연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민재의 따뜻함과 혁수의 과거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재는 그를 웃게 했고 그의 꿈을 응원했다. 반면 혁수는 그의 상처를 건드렸다. 태연은 민재에게 끌렸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기다릴게. 민재의 인내는 태연의 마음을 조금씩 바꿨다. 그는 민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신다웠다. 민재는 그의 취약함을 비웃지 않았고 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태연은 점점 더 민재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혁수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방해했다. 그는 태연에게 과거의 추억을 상기시키며 그를 흔들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거리는 차가워졌다.
민재와 태연은 함께 크리스마스 마켓에 갔다. 화려한 조명과 따뜻한 음식 냄새 속에서 태연은 처음으로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는 그의 차가운 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너. 손 엄청 차갑다. 태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너 때문에 따뜻해지는데. 그 순간 민재는 태연의 마음이 완전히 자신에게 왔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혁수는 태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너 없이 못 살아. 태연아. 태연은 그 편지를 읽고 흔들렸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나 혁수랑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태연은 혁수와 카페에서 만났다. 혁수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태연은 단호했다. 너 때문에 내가 나를 잃었어. 이제는 나 자신을 찾고 싶어. 그는 혁수를 떠났다. 민재는 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맑았다. 민재야.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민재는 그를 끌어안았다. 민재와 태연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재는 태연의 미소를 볼 때마다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 태연의 가족은 그의 성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연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했다. 민재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같이 있어. 태연은 민재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가족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밝혔다. 그의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태연은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그를 안으며 말했다.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민재와 태연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꿈을 꾸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민재는 태연의 연구를 돕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태연은 민재의 창의력에 감탄했다. 그들의 아파트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민재는 태연에게 새로운 마우스를 선물했다. 이번엔 둘의 이름이 새겨진 마우스였다. 이건 우리 이야기야. 민재의 말에 태연은 미소를 지었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사랑을 믿게 됐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보다 더 빛났다.